장거리를 다녀오면 내가 탄 바이크의 불편한 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중 신체적인 불편함이 따를 때 튜닝이나 기변의 욕구가 가장 많이 올라오게 되는데요. 장거리를 탄 후 손바닥이 저린 경험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이 손저림의 이유가 핸들바의 진동 때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사실 큰 오해입니다. 니그립이 제대로 안 돼서, 또는 긴장으로 인한 데스 그립으로 인해, 또는 자세가 이상해서, 또는 기온의 영향으로, 심지어 장갑이 작아서 등 다양한 영향이 있는데 우리는 바이크 핸들바 진동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특정 RPM에서의 진동이 오고 특정 속도에서의 진동이 온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사실 이런 것들은 엔지니어들이 의도한 진동일 수도 있고 제조사의 석각들이 머리 싸매고 잡으려고 했던 진동을 느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혼다나 야마하부터 볼까요? 혼다나 야마하 같은 일본 브랜드, 특히 승차감을 중시하는 모델들이 채택하는 플로팅 이너 웨이트 방식이 있습니다. 핸들을 뜯어보면 안에 엄청나게 긴 쇠 막대기가 나오는데, 자세히 보면 이 막대가 핸들 파이프에 직접 닿지 않고 고무링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이게 핸들의 진동을 잡는 물리학적 방법 첫 번째, 동흡 진기입니다. 진동하는 물체에 또 다른 진동계를 달아서 본체 대신 내가 흔들려라 하고 에너지를 떠넘기는 방식입니다. 타이페이 101이 유명한 예인데, 초고층 빌딩 꼭대기에 있는 거대한 추와 같은 원리죠. 고무 위에 떠있는 이 무거운 막대가 박자를 맞춰 반대 방향으로 흔들며 진동을 상쇄시킵니다. 이게 덜컹덜컹거리고 돌리면 돌아가기도 하는데 고장이 아닙니다. 진동을 잡기 위해 이너 웨이트도 흔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부속도 생각보다 많고 핸들바도 구멍이 뚫려 있어야 장착이 가능하죠. 고무가 작아서 덜렁거린다면 쉽게 빼서 다시 고무만 끼워서 장착하면 됩니다. 이 복잡하고 비싼 구조를 통해 실크 같은 주행 질감을 만들어냅니다. 간혹 순정 외 무거운 핸들 밸런스를 설치한다면 이너 웨이트가 설계해 놓은 충격 이상을 받게 되어 더 이상한 진동이 올라오게 됩니다. 주의해야 되죠. 반면 가와사키나 BMW 그리고 일부 유럽 브랜드들은 솔리드 마운팅 방식을 선호합니다. 복잡한 고무 댐퍼 없이 핸들바 끝에 나사선을 파서 무거운 밸런스를 꽉 조여버립니다. 이건 핸들의 진동을 잡는 물리학적 두 번째 법칙, 관성에 올인한 방식입니다. 핸들바와 밸런스를 한 몸으로 만들어 전체 질량을 키우는 거죠. 뉴턴의 제2법칙 F는 ma 기억하시죠? 같은 힘으로 때려도 질량이 크면 가속도가 작아지죠. 즉 움직임은 작아집니다. 쉽게 말해 핸들을 엄청나게 무겁게 만들면 엔진이 아무리 흔들어도 핸들은 나 무거워서 안 움직일래 하고 버티게 되는 거죠. 이 방식의 장점은 직결감입니다. 핸들이 둔해지지 않고 노면 정보가 라이더에게 명확하게 전달됩니다. 남자가 무슨 진동 타령이야, 기계는 튼튼해야지 하는 대토남 스타일, 혹은 고속주행 안정성을 중시하는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프터마켓에서 가장 흔하게 보이는 고무 팽창식입니다. 봄용성을 위해 고무를 찌그러뜨려 고정하는데, 냉정하게 말해 과학적으로는 가장 불리합니다. 고무의 마찰력만으로 버텨야 하니 무거운 추를 달 수 없고 핸들과의 결합력도 약해서 관성 효과도 동흡 진기 효과도 제대로 내기 힘듭니다. 요즘은 금속을 빗겨내서 고정하는 방식도 있던데, 무게를 늘리고 고정의 효과를 동시에 늘리는 애프터 판매자가 머리를 좀 쓴 제품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필수 튜닝이 아닙니다. 가끔 바이크를 새로 구매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핸들 밸런스를 바꾸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거는 제조사가 수억 원의 연구비가 들어간 진동 억제 시스템을 내 손으로 해체해버리는 꼴입니다. 모든 엔진은 고유한 진동 주파수가 있습니다. 바이크의 경우 단기통, 2기통, 3기통, 4기통, 6기통, 이 엔진들이 내뿜는 진동의 박자는 전부 다릅니다. 제조사의 엔지니어들은 그 특정 RPM, 특정 주파수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잡기 위해 이너 웨이트와 핸들 밸런스의 무게를 1g 단위로 깎고 고무의 탄성 개수를 수백 번 테스트해서 최적의 값을 찾아냅니다. 결과적으로 핸들 밸런스를 바꿔서 양끝이 무거워지면 특정 영역대의 진동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질량이 커지면 고유 진동수는 낮아지는데, 순정의 경우 레드존 근처에 진동이 오도록 설계되었다면 중량 튜닝을 했을 때 진동수가 낮아져 실용 영역 RPM에
진동이 오게 됩니다. 역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또한 핸들바 라이저나 탑 브릿지, 핸들바 파이프 자체의 지속적인 피로 하중으로 인해 충격 시 내부 고정 볼트나 핸들바가 휘어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바이크는 저마다 RPM에 따른 토크가 다르고 라이더들마다 선호하는 주행 세팅이 다릅니다. 진동의 진원이 엔진과 클러치와 바퀴와 타이어 트레드 등 다양한 곳에서 증폭 감쇄되어 최종적으로 우리 손의 떨림으로 느껴지는 거라 변수가 많습니다. 또한 엔진의 진동을 잡기 위해 알게 모르게 여러 곳에 댐퍼가 설치되어 있고 댐퍼가 제 역할을 하는지도 확인해야 하죠. 따라서 여러분이 바이크를 사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이 바이크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제조사의 바이크 세팅을 이해하고 바이크에 적응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이고 라이딩 포지션을 바로 하고 코어로 버티는 훈련, 니그립을 잡는 등의 기초를 익히는 것입니다. 순정은 타협의 예술품입니다. 튜닝을 많이 해보면 순정의 세팅을 이해하고 하나의 세팅이 다른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뭐든 순정을 건드리는 것만큼 조심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